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은콩 된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검은콩 된장은 항암 효과도 있었는데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킨 쥐하고 이 검은콩 된장을 따로 이렇게 해서 고지방의 음식을 먹인 다음에 얼마나 살이 빠지나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검은콩 된장을 먹은 쥐는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운동을 한 쥐보다도 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운동을 더 합하면 검은콩 된장을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항암 효과도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된장은 아주 천천히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발효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항아리 이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항아리에서 된장을 발효시킬 때 또 어떤 소금을 쓰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죽염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암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발효 기간은 한 2년 정도 된 된장을 드시게 되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자, 이제 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는 이제 간을 쳐서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 더 항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간장이 더 좋을까요? 지금 이 교수님, 박근혜 교수님은 2009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 KBS 거기에 나오시면서 장에 대한 안티에이징 효과 이걸 하셨고요. 10년 전 내 몸을 돌리는 장테라피에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된장하고 죽염하고 장류하고 그다음에 또 김치하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독보적인 교수님이십니다. 박근혜 교수님 모시고 초청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텔레비가 켜져 있었는지 몰랐는데 제가 할 얘기 다 한 것 같으네요. 제가 한 1~2년 전인데 여기 아침마당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죽염에 대한 이렇게 자랑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제가 1983년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부산대학교에 왔는데 그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아프라톡신이라는 메주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발암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된장 연구를 하고 된장에 아프라톡신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기작을 밝히고 된장이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처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된장에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매스컴에 밝혀가지고 전국이 이렇게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 된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곰팡이가 자라고 또 소금이 많아서 우리 건강에 아주 나쁘다. 오히려 위암을 일으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있다. 일본 미소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전국이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된장의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제가 된장의 항암 효과가 아주 높은 된장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죽염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김치 연구도 하고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래핑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저자가 여기 나왔으니까 훨씬 더 실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1시간 동안 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시고 제가 부산대학교에 32년간 있었고 또 김치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소장도 하고 있고
제가 김치 된장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게 소금을 같이 합해서 그 돈을 한 60억을 썼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2, 3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니까 상당히 믿을만 하는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미국에서 현대 과학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 제가 연구한 거는 뭐 엉터리는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장을 최근에 또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간장하고 그것의 항암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콩이 있습니다. 이 콩 속에 아주 많은 그 영양소들이 있고 또 우리 그 건강을 지켜주는 그러한 그 물질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이 메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 볏짚을 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그 청화에 달아놨었죠. 그래서 요 볏짚 속에 그 바실라스라는 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바실라스라는 세균하고 또 이거를 저장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곰팡이가 많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메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그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띄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는 콩알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이 콩알에 그 코지균을 코팅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그 콩알 메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된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같이 이제 된장을 잡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메주, 발효된 메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 메주는 이제 이렇게 담는데, 재래식 메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일 아마 체험을 해보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대두를 이제 가열해가지고, 그 삶아가지고 냉각을 하죠. 그래서 이걸 분쇄해서 메주 크기를 만든 다음에 건조, 그리고 자연 발효를 시킨 아마 재래식 메주를 여러분들 내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됩니다. 그럼 이제 고체하고 액체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간장과 된장 다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 60일 또는 6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6년까지 된 된장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는 한 저온에서 2, 3주면은 다 발효가 되는데, 그 장은 몇 년 동안이라도 발효돼도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래 메주 말고 콩알형 메주를 만들어서 이 콩알형 메주에 소금물을 합해서 똑같이 이 간장과 된장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알형 메주도 굉장히 이제 좋은 균주를 우리가 넣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콩알 메주를 개발한 것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메주를 이제 소금물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숯을 굉장히 달구어서 넣게 되는데, 이 숯을 그 불에 달구어서 넣게 되면은 이 속에 아프라톡신이라든가 나쁜 독소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숯을 이제 달궈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홍고추는 사실은 고추도 역할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 빨간 색깔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발효가 잘 되게 쉽게 얘기해서 재수가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빨간 그 고추를 이렇게 띄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메주가 뜨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발효한 다음에 간장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콩발효 식품을 보게 되면 이제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쌈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럼 이 된장 속에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 일단 콩에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분이 이소프라본이라는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 이 여성 호르몬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폐경이 지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소프라본이 들어있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콩과 콩팥을 조금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런 소위 폐경기 증후군을 바꿀 수 있고 또 골다공증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트립신 저해제, 사포닌, 비타민 E, 베타 시토스테롤, 그리고 펩타이드, 갈색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그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것 중에 제네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제네스틴이 제네스테인으로 발효가 되면서 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성분이 항돌연변이 항암 또는 항산화 효과, 콜레스테롤 농도 감소, 폐경기 증후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가 하면은 여기 그 제네스틴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고 또 다이드젠이라는 아이소플라본이 있는데 이게 작아집니다. 발효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제네스테인과 다이드젠이 되면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암 효과나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데 요 구조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유방암도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콩이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진 콩펩타이드하고 아미노산 역시 항암 효과, 항동맥경화 효과, 고혈압 예방 효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옛날에 라면은 이제 그 콩펩타이드를 이용한 그 라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대에 와서 처음 연구할 때 이제 된장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 밝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된장이 암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쌀입니다. 쌀. 그리고 이건 미소. 이거 암 예방 효과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미소. 그리고 이제 그 청국장. 그리고 이제 상품용 된장. 그리고 이게 재래식 된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타난 것이 재래식 된장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그 재래식 된장은 좀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콩이 발효가 되면서 항암 효과가 제일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암세포인데요. 위암세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여기다 된장을 이제 넣게 됐는데요. 여기는 2년 발효된 된장입니다. 그냥 여기는 6개월 발효된 거. 그래서 2년 발효됐을 때 암세포가 거의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3개월 된 된장하고 6개월 된 된장, 2년 된 된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쥐꼬리에다가 암세포를 투여해서 그게 폐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실험해 봤습니다. 실험해 보니까 여기 3개월 된 된장은 한 30% 정도 억제를 했는데 6개월 된 된장은 67%. 근데 2년 된 된장은 한 82%가 그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된장은 최소한도 2년 발효된 것이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된장은 조금 더 이렇게 발효를 많이 시킨다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된장을 가지고 자연 살해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연 살해세포는 면역세포인데 암세포만 찾아서 죽이는 이런 효과를 갖는 세포가 이제 자연 살해세포인데요. 자연 살해세포를 여기에 그냥 된장입니다. 이거는 메주 상태에 그 다음에 3달 된 거, 그 다음에 6개월 된 거, 2년 된 된장을 가지고 NK 세포의 활성을 보니까 2년 된 된장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5년 전인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왕영은 아나운서가 사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답변을 가지고 나왔었냐면은
미나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미나리. 근데 미나리가 돌미나리가 있고 그냥 미나리 깡에서 나온 미나리가 있는데 NK세포를 제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 돌미나리 그러니까 야생으로 자란 미나리하고 미나리 깡에서 이렇게 기른 거하고 NK세포의 활성이 4배의 차이가 납니다. 4배. 그러니까 이 NK세포가 활성이 세면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느 게 높을까요? 돌미나리가 높을까요? 아니면 미나리 깡이 높을까요? 네, 돌미나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기농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김치 연구하면서 유기농 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항암 효과가. 근데 유기농은 아주 악조건에서 자라잖아요. 우리도 우리 세대는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워낙 못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남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가 돈 안 보내주면 못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차도 뭐 새 차 사야 돼요. 우리는 뭐 똥차 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악조건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그 면역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가능하면 유기농을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 뭐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상가에 오셨으니까 이제 주겸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치된장 연구를 하다가 제일 이렇게 맞다든 게 뭐였냐면 소금이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식약청에서는 소금을 적게 먹자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g만 먹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15g을 먹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금의 종류를 가지고 한 25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그 결론이 제가 할 때마다 나온 게 주겸이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빴던 게 뭘 것 같아요? 소금 중에서 정제열이 제일 안 좋았어요. 정제열이 깨끗하고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게 99.9%가 NaCl인데 우리 몸에는 많은 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천일염이 더 나아요. 정제염에 비해서는. 근데 그거를 가공한 이 주겸이 훨씬 효과가 좋은데 그때 1회, 3회, 9회에서 이 횟수가 지나갈수록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20년 넘게 계속 연구를 한 거라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뒤에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주겸을 가지고 이렇게 암 치료도 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걸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런 건 이제 차원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죽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고온에서 9번 이제 굽게 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굽게 되면서 나중에 자주겸이 만들어지는데 그게는 철과 마그네슘, 포타슘, 망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항비만, 항염증, 항산 이런 효과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제가 주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pH를 한번 재봤어요. pH라는 것이 이제 OH가 많아지는데 여기 주겸하고 정제염 그리고 천일염의 경우 정제염이 6.29 그리고 천일염은 9.13인데 주겸은 11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OH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건데 이걸 다시 FTIR이라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OH기를 많이 갖는 그런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주겸입니다. 주겸이 이게 천일염이 이게 정제염인데 주겸이 OH기를 가장 많이 가지면서 항산화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그 산화를 억제하면서 농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항암 효과도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겸 자체가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항산화 효과를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기 정제염하고 천일염하고 이게 주겸입니다. 이게 주겸 9회를 그때 사용했는데 항산화 효과가 소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주겸은 거의 80%까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겸이 뭔가의 그 소금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주겸 연구를 하면서 아예 그 소금 자체를 가지고 항암 효과를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소금 자체의 항비만 효과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우리 박사학위를 했던 우리 학생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겸의 항암 효과인데요. 여기 그 백스라는 거하고 BCL2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라가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포토시스라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지금 여기 이 정제염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구획기는 아주 새카맣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새카맣게 거의 안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그 발현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의 발현이 구회에서 아주 세게 나타나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름 이용해가지고 그냥 주겸만 줬어요. 주겸 여기는 그냥 그 정제염, 천일염, 그다음 주겸 1회, 3회, 9회. 그러니까 이 쥐에다가 그 암을 이렇게 이식시켜가지고 그 암 덩어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그 저해 효과를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주겸 9회가 가장 좋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쥐에다가 쥐 꼬리에다가 그 암세포를 투여해가지고 이게 쥐의 폐인데요. 폐로 이렇게 전이된 요게 지금 그 암 덩어리입니다. 암 덩어리가 그 대조군에다가 정제염, 천일염 그리고 이게 1회, 3회, 9회인데 이 9회의 경우는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폐로 전이 되는 것을 이 주겸 자체가 여기 9회인데 굉장히 많이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대장암을 일으켜 봤어요. 대장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단계를 이 소금이 어떻게 억제하는지를 봤습니다. 여기 대조군의 정제염, 천일염, 3회 주겸, 9회 주겸을 가지고 이 대장으로 그 대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종양 개수를 측정해 봤어요. 종양 개수를 측정해 보니까 대조군은 23개가 나타났는데 여기 그 9회 주겸엔 2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0%, 90%가 억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 주겸이 상당히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달리 해가지고 그 된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된장을 만들 때 여러분들 주겸 된장 먹어보셨잖아요. 근데 정제염으로 만든 된장하고 주겸으로 만든 된장이 어느 게 맛있습니까? 맛에 있어서도 주겸이 훨씬 낫는데 이 항암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정제염으로 담은 거는 여기 75%가 억제돼요. 된장 자체가 굉장히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회는 88%였는데 9회 주겸으로 된장을 담으니까 99%, 100%가 억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소금을 사용해가지고 된장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전이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 정제염으로 담은 된장의 경우는 57%를 억제했는데 주겸 9회로 담으니까 98% 거의 100%를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이나 간장이나 뭐 고추장이나 또 김치를
어떤 소금을 사용해서 만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해서 한국에서 저보다 많이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연구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실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 전이된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요게 전부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노란 게 이렇게 노란 게 암세포인데 여기 노란 게 거의 없어졌죠. 주경을 사용하게 되면. 자, 아까 제가 그리고 여기 이 실험은 뭔가 하면은 된장에는 소금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이 된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소금이 그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그냥 된장 속에 안 들어간 똑같은 그 소금을 넣게 되면 그 산화를 크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장 속에 들어있는 소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아침마당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항아리를 이제 그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김치하고 된장, 뭐 간장 다 똑같은데요. 이게는 무유 옹기입니다. 옹기에 그 유약을 바르지 않은 거고, 이건 시유 옹기입니다. 여기다 유약을 한쪽에 바른 겁니다. 양쪽에도 다 바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깥쪽이나 안쪽에 이제 바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는 완전히 공기가 안 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유리병에다가 이 된장 간장을 발효를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답을 제가 다 얘기했는데 항아리가 좋죠. 유리병은 어떠세요? 우리 유리병 많이 쓰잖아요. 스테인리스 예, 고기가 안 들어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제가 김치를 담아봐도 그렇고 된장을 담아봐도 너무 이렇게 맛도 안 나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맛을 나타내는데 여기 전체적인 맛입니다. 요 전체적인 맛이 요게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으로 나오면 되게 맛이 없게 나타났어요. 여기 그 세모편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여기는 무유옹기하고 시유옹기인데 여기에 거의 3배 정도로 맛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해야만이 맛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를 비교해보면 이게 항아리입니다. 항아리하고 여기 이제 저 유리병인데요. 유리병의 그 2~3배 정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냥 맛의 차이를 딱 보고 이게 맛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기름도 이렇게 2~3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된장하고 간장을 분리해 봤어요. 이건 이제 간장인데 간장의 경우도 이게 여기가 전체 맛인데요. 유리병에다 넣은 게 제일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유옹기하고 무유옹기 그 항아리에다 넣은 건데 항아리에 넣은 게 가장 맛있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고 유리병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장을 하든 된장을 하든 김치를 하든 다 비슷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항아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항아리를 무거우니까 이게 참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항아리 같이 공기를 통하는 것을 만든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김치 냉장고 속에 사용하게 되면 그 김치가 훨씬 맛있게 이렇게 발효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3회 주겸하고 9회 주겸에다가 3년 발효된 거하고 6년 발효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에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암도 일어날 수 있고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TNF-알파하고 IL-6라는 것을 해보니까 9회 주겸을 가지고 6년 발효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은 이렇게 좀 많이 발효돼도
효과가 더 증가된다. 그래서 그럼 몇 년까지 증가되냐?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거는 3년하고 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경 된장입니다. 그래서 주경 된장이 9회로 된 것이 3회보다도 좋았고 또 3년보다는 6년이 더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대장 조직을 이용해서 이거 P53하고 P22에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경 된장을 가능하면 9회가 더 유리하고 오래 그 발효될수록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종균 된장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메주를 지금 보면은 자연적으로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균이 있느냐? 수백 종류의 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같은 대표적인 곰팡이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이 곰팡이가 이런 여러 가지 곰팡이들이 다 이제 있는데, 그게 곰팡이나 거미줄 곰팡이가 많은데, 이게 그 아스파라거스 플라버스라는 곰팡이가 아프라톡신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이런 곰팡이들도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그 코지균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오리제라는 균인데, 이 균이 이제 그 곰팡이로서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뮤코나 라이조포스라는 이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효모고 세균인데 이 세균 속에는 바실라스라는 이 고초균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메주에서 균을 분리해봤어요. 균을 분리해봤더니 이제 어떤 균이 나오냐면은 이 바실라스 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분리한 균입니다. 박테리아 균은 고초균하고 유산균, 그리고 몰드는 그 곰팡이는 그 코지균, 이 세 가지의 균을 이용해가지고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효한 메주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곰팡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수가 나쁘면 막 썩은 곰팡이도 붙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는 가장 좋은 우리 몸에 유리한 그런 균들을 배합해가지고 그 균들을 가지고 이제 그 메주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메주를 굉장히 믿을 수 있죠. 일단은 안전하고 또 여기에 사용한 요 균들은 저희가 그 메주에서 분리하고 가장 안전한 균이고 좋은 이 효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균을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대장암을 일으켜봤어요. 대장암을 일으켜보고 이 조직을 이렇게 떼서 병리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MSD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분리한 균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항암 효과를 비교해봤는데 여기서 보면 가장 이렇게 병리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된장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된장은 우리가 아는 균을 좋은 균을 넣어가지고 그 균을 가지고 만든 메주로 된장을 담그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콜론 투머의 넘버, 그러니까 그 대장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 속에 그 종양 개수를 측정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용한 그러한 종균을 가지고 만든 거는 이 투머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부터 비교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균을 사용해서 된장을 이제 앞으로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필요한데 저희가 이걸 이제 특허를 내서 지금 이 종균만 딱 만들어서 그 된장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산업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된장을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IL6나 TNF-알파 같은 것들이 이 컨트롤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된장을 쥐한테 먹여서
대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효소들을 측정했는데요. 트립토파네이스나 글루코시데이스, 우로니데이스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대장에서 발암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효소들인데 저희가 투여한 그 종균을 가지고 만드니까 컨트롤에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여기도 감소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서 앞으로는 우리 메주를 아는 그 스타터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자, 이제 간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간장을 가지고 그 소비자 고발인가요? 여기 KBS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광을 소개했더니 그 샘표 간장에서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샘표 간장에서 그 어필을 해가지고 PD가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간장은 여러분들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춥죠, 되게. 여기 좀 히터를 좀 틀어주시면 어떨까요? 좀 추운 것 같아요. 저도 더 추운 것 같은데. 제가 텔레비 나온 것보다 더 늙어 보이죠? 더 나아요, 텔레비. 그때도 제가 머리를 촥 붙였었는데. 친근감이요? 제가 나이가 한 얼마 정도예요? 좀 시간이 이제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졸릴 것 같아서 52살? 너무 고마워요. 제가 66세입니다. 머리가 하얘서 그런데 근데 피부는 괜찮죠? 예, 얼굴은 젊어요. 52세가 맞아요. 요즘은 다 10년 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들 된장하고 김치 많이 드시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특히 김치는 이 피부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채소 십자가 채소가 많으니까 건강에 좋습니다. 자, 간장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발효 간장하고 양조 간장하고 우리 3분의 화학 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학 간장이 좀 싸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두경 간장 드시겠지만 그 화학 간장이 싸니까 그거를 사 드실 수 있잖아요. 또는 혼합 간장도 사 드실 수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학생이 그 박사 과정을 했어요. 이 간장 과정. 그러니까 박사를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증태인데 양조 간장하고 진간장, 이 믹스트 소이빈, 그리고 이제 여기 성분의 간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진간장은 양조 간장하고 3분의 간장, 화학 간장은 몇 대 몇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양조 간장이 3분의 간장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항암 효과나 산화 효과 이런 것들이 양조 간장이 훨씬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경 간장을 사실은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주경 간장을 여기서 비교는 못했어요. 근데 주경이 일단 소금이 좋으니까 발효가 됐으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참깨 간장을 사용했어요. 혹시 참깨 간장은 대상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참깨 속에 뭐가 많은가 하면은 리그난이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 참깨 간장이 또 항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엔티 캔서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첩보의 항암 효과를 시험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양조 간장이에요. 양조 간장. 그리고 이건 참깨 간장입니다. 참깨 간장하고 양조 간장은 한 40~50%, 0.25 정도의 양을 집어넣게 되면 40%의 40~50%의 항암 효과가 있는데 3분의 간장은 마이너스였어요. 3분의 간장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얘기는 3분의 간장은 항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간장은 간장인데
뇌성과는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0.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를 넣으면 이거는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여기도 아직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1 정도 넣으니까 약간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원 싸다고 화학관련 사 드시겠어요? 안 사겠죠? 예. 오늘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 미천 가져가는 분들 다만 돈 많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간장 화학간장보다는 양조간장을 꼭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자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는 메신저 RNA하고 이거는 프로테인, 단백질 레벨에서 아주 똑같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양조간장이 훨씬 더 좋다. 이것도 또 다른 분자 생물학적인 건데요. 여기는 화학간장은 하나도 효과가 없는데 양조간장은 굉장히 효과가 좋게 이렇게 나타났었죠. 이것도 역시 대장 암세포를 꼬리에다 넣어서 폐로 전이되면서 넣었는데 양조간장하고 선분해 간장, 선분해 간장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전부 암세포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근데 지금 선분해 간장, 화학간장이 굉장히 많은데 양조간장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우리가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저게 사람한테 가도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간장을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발효간장을 드시는데 거기 주경간장을 드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간장하고 소금하고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간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소금을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간장을 사용하시겠어요? 간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경이 좋긴 좋지만 주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주경을 가지고 만든 간장을 가지고 간을 하시면 콩에서부터 온 그런 좋은 성분과 주경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주경 내일 가실 때 주경 간장을 좀 가시겠죠. 예, 그게 조금 비싸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장암을 이렇게 봤는데, 이 대장암에서 이게 이제 컨트롤입니다. 대조물인데, 3분의 간장은 거의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양조간장하고 참깨간장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참깨간장도, 혹시 대상에서 나온 참깨간장이 시장 가서 있으시면 사서 드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참깨간장하고 양조간장하고 3분의 간장을 비교한 건데 여기서는 참깨간장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깨간장하고 양조간장 사드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항비만 효과 텔레비 얘기했잖아요. 항비만효과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C57 블랙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5주 동안 어답테이션을 하고 8주 동안 고지방 시계를 보냈습니다. 고지방 시계를 보니까 굉장히 살이 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보통 된장하고 검은콩 된장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시켰어요. 이 엑서사이즈는 쥐를 수영을 시켰어요. 하루에 1시간씩. 그러니까 이 쥐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수영을 했는데 얘네는 다른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엑서사이즈만 운동만 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 항비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된 마우스 생쥐의 몸무게입니다. 이 몸무게가 되게 22에서 24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이 몸무게를 8주 뒤에 이렇게 재보니까 정상기는 31g이고 고지방 시기를 먹이는 40g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g 정도가 더 생겼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보통 노란 콩 된장을 주니까 33g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저 까만 콩입니다. 까만 콩 된장을 주니까 32.9였는데 노란 콩 된장을 주니까 34.3g으로 이게 훨씬 더 떨어졌죠. 그런데 엑서사이즈만 이것도 역시 32.8로 그 검은 콩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루에 1시간씩 죽어라고 운동하는 거 하고 그냥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 검은 콩 된장만 먹은 거 하고 무게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동하기 싫죠? 저도 숨쉬기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걷고 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거 귀찮아서 못해요. 근데 내가 음식만 잘 먹으면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살 똑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분유습니다. 거기에다 운동까지 같이 하면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은콩 된장을 여기 그 검은콩 된장을 드시면서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 근육이 늘면서 그 살도 같이 빠지니까 꼭 먹고 안 먹고 그러면서도 이 또 검은콩 된장은 항원 효과도 되게 셉니다. 지금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실 때 검은콩 된장도 사갖고 가세요. 그 검은콩 된장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방 조직 구별을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지에는 내장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만 다 떼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멀이고요, 정상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이패스를 줬습니다. 하이패스를 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검은 콩 된장을 주니까 정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고지방식을 먹였는데 지방은 다 사라지고 그 정상지하고 똑같은 그 지방 양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은콩 된장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콩 된장입니다. 그래서 노란콩 된장보다는 검은콩이 좋았는데 여기서 엑서사이즈를 한 걸 보면은 엑서사이즈 몸무게는 비슷했는데 복부 지방이나 그 내장 지방은 검은콩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만 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산에 가시는 분들 중요한데 그 검은콩 된장을 많이 드시면 이 복부 지방이나 이런 내장 지방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간에서 저희가 그 지방을 만드는 그러한 그 에디포제네시스에 관련된 유전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선 이거는 쥐 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먼저 보면 이게 이제 고지방식이거든요. 고지방식이에서 그 피퍼 감마라는 거하고 SREBP라는 이게 이제 그 지방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이 아주 새카맣게 이렇게 발현이 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새카만데 이거는 노멀인데 그 까만콩 된장입니다. 까만콩 된장은 이게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지고 노멀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내가 똑같은 지방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을 만드는 유전자를 완전히 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엑서사이즈 한 거를 보시면 엑서사이즈 한 거가 이쪽이거든요. 이거는 노란콩이고 이건 검은콩 된장인데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면 엑서사이즈는 이거보다 훨씬 진하잖아요. 이 진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그 지방을 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죽어라 하고 막 뛰고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뭐 그렇게 그 엑서사이즈 한 것보다도 검은콩 된장만 먹으면 그 지방이 안 만들어져요. 이거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운동까지만 하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운동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효과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근육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을 키우면서 에너지를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요요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콩 된장을 드시면서 적당한 운동, 근력 운동을 하셔가지고 기초대사를 높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복부 비만 다 있죠? 네. 없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저도 있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검은콩 된장 드시고 운동하시고 산에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옛날에는 이 된장을 만들 때 막 이렇게 산신령 있게 이렇게 빌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고사를 지낸다 그러죠. 옛날에 미생물을 몰랐으니까 어떤 비리 붙을지 재수가 없으면 막 금방 된장이 식어져 버리고 발효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재수 없다고 된장을 안 만들잖아요. 매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위 고사를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과학이 발전이 돼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매주에서 가장 좋은 균들을 꺼내가지고 안전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그런 균을 가지고 스타트로 종균으로 사용해서 매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게 되면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유리하고 그때 이제 죽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항아리를 사용해요. 그렇게 이제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에 한 학생이 20명 정도 항상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제가 정년 퇴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걸 하루 아침에 물을 타드리니까 너무 아쉬워서 이제 된장 연구나 김치, 간장, 소금 연구 이런 거를 어디선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석자 교수나 석학 교수를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5년 내지 10년은 아직도 더 연구할 수 있으니까 혹시 텔레비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아는 사람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